내가 짐이 된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그 말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짐이 됐구나. 셋을 낳아서 밤잠 설쳐가며 키웠습니다. 다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괜찮다고 했는데 점심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인사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다 왔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오랜만에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장례 끝나고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말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셋 다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막막했는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직 거동도 되고 혼자 살 수 있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괜찮았으니까요. 아직 밥도 해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정 힘들면 그때 자식들 집에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남편 떠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 가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수술받고 회복하기가 막막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집에서 좀 있어도 되겠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이 좀 복잡해서 애들 학원 보내랴, 와이프도 직장 다니랴.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 미안해. 동생한테 물어볼까?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근데 아들 말도 맞았습니다. 며느리 직장 다니고 손주들 학교 다니는데 시어머니까지 와서 눌러 앉으면 불편하겠지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내 집에서 좀 있어도 되겠냐? 엄마,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형 집이 넓잖아. 형은 안 된다더라. 아, 그래. 누나한테 물어봐. 미안해, 엄마. 진짜 우리 집이 좁아서 그래. 작은아들 집이 좁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아파트였으니까요. 근데 좁아서 안 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수술 받아야 되는데. 엄마, 우리 집에 와. 딸이 바로 말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근데 사위는 괜찮겠냐? 내가 얘기할게. 엄만 그냥 와. 결국 딸네 집에서 수술받고 회복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딸이 잘해줬습니다. 근데 사위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 먹을 때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위한테도 딸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주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면 애들 학원 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2달에 한 번 연락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는 해가 있었습니다. 처가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부모가 있으니까요. 딸은 그래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름에 한 번이 됐습니다. 딸도 바쁜 거겠지요. 아이 둘 키우랴, 직장 다니랴, 시부모 챙기랴. 친정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겠지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라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두운 방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TV 켜는 거였습니다. 무슨 채널인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만에 발견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요. 아침은 대충 먹었습니다. 밥 해봤자 혼자 먹으면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게 다 상해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안 하게 됐습니다. 식빵에 우유 아니면 편의점 삼각김밥.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아침 드라마 보고, 건강 프로그램 보고,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틀어놓는 거였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로웠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집이 답답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다니던 산책로는 혼자 가기 싫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가는 곳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장 보고 직원들이 물건 정리하고 아이들이 과자 사달라고 조르고 그 풍경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살 것도 없으면서 카트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30분, 1시간. 그러다 라면 하나, 두부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계산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자애였습니다. 그 인사가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응, 뭐 좀 사러 왔어.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고마워.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습니다. 오후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연락 왔나? 카톡 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바쁘다고 하면, 또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면, 그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고스톱을 쳤습니다. 혼자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됐습니다. 한 판, 두 판, 10판. 그러다 보면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도 대충 먹었습니다.
점심에 사온 라면 끓여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비벼 먹거나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거 해봤자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충 배만 채웠습니다.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8시, 9시, 10시. 잠이 안 왔습니다. TV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명웅 노래가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무얼 하나요? 그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이 북적북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였습니다. 가끔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맘껏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건지 외로워서 우는 건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비슷한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치고 이야기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자식 키워놓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여사, 자식들은 잘 있어? 있겠지 뭐. 연락이 없으니 모르지. 다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래. 명절에도 안 와.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다잖아. 서로 위로인지 체념인지 모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갔어. 자식들이 알아봐줘서. 요양원? 거기 어때? 나쁘진 않아. 밤 나오고 사람 있고. 근데 내 집이 아니잖아. 그게 제일 서러워.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것, 그게 제일 서럽다는 것.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갑자기 서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바쁘다고 할까? 귀찮아 할까? 그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어릴 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무서워서 울면 제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달래줬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50살입니다. 자기 아들 악몽 달래주느라 바쁘겠지요. 작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걱정했습니다. 학원비 벌려고 새벽같이 식당에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바빠서 연락이 없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셋 중에 막내라 제일 귀여워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저처럼 밤잠 설치며 키우고 있겠지요.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 아닙니까? 자식 셋 다 제 앞가림하고 사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청소 안 해? 했는데. 이게 한 거야? 먼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청소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걸레질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시렸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다쳐.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보면 몰라.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무서워졌을까요? 동생들이랑 얘기했어. 엄마 요양원 알아보기로 했어.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요양원 가면 사람이라도 있겠지요. 그래, 알았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싸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간 뒤에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기미투성이에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자식들 집에 가면 짐이 되겠지요. 며느리들도 싫어하겠지요. 손주들도 무서워하겠지요. 그냥 요양원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상담 가는 날입니다. 큰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보며 머리도 빗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들어와서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봐주고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내려와. 그래.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가요?